여러분, 오늘은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HRD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만 보면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1. 일한다는 의미와 회사의 기대. 여러분, 먼저 생각해봅시다. 일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한다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노동자로서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죠. 회사는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 목표와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공정하게 보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필벌도 분명히 하죠. 2. 직장인의 선택과 가치.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뭘까요? 채용, 부서 배치, 업무 배정, 목표 설정, 성과 점검, 피드백, 코칭, 평가, 육성 기회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좋은 회사라면 계속 남고 싶겠죠. 결국 직장인이 되고 싶다는 건 회사와 직원 간의 기대가 잘 맞아떨어지는 회사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가치란 내가 할 수 있는 직무, 그 직무에서 낸 성과, 그리고 전문성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가치를 갖추고 있어도 나이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3. 정년 연장과 임금 문제.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곧바로 장년층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은 법적으로 정년 나이 때문에 억지로 퇴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라는 제약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연봉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년 노년층의 경우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이나 병사 월급 수준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도 꼭 전일제 40시간 대면 근무로 고정되진 않을 겁니다. 성과만 낸다면 유연근무, 단기 계약, 기본급 성과급 같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죠. 4. HRD 담당자의 고민. 이제 HRD 담당자의 과제가 시작됩니다. 장년 노년층 인력을 채용할 경우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할 것인가? 직무 교육이나 공통 역량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IDP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직책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들을 채용한다는 건 이미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가 검증된 인력을 데려온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육성 기회는 불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AI 활용이에요. 이제 AI는 직장인에게 필수 보조 도구가 되었죠. 연령과 무관하게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년층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방식, 새로운 툴, 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보수 교육입니다. 5. 정년 연장 이후 HRD의 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HRD 입장에서는 여러 숙제가 생깁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생애 설계 차원의 지원, 직원 경험 관점에서의 육성 재정비, 이런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HRD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